한국판 SCHD, 미국 배당 다우존스죠. 연금저축 펀드나 IS에서 모으려고 찾아봤더니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뒤에 H 붙은 것도 있고 커버드 콜이라는 것도 있고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떤 상품을 매수하면 되는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커버드 콜 ETF는 전부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한다고 하면 한국판 SCHD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가도 오르면서 배당도 꾸준히 받는 그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실 텐데 커버드콜 상품은 투자 목적이 다릅니다. 커버드콜은 당장 배당감을 많이 받는 데 집중하는 ETF이기 때문에 미래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합니다. 커버드콜 ETF는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는 내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돈을 조금씩 받게 됩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이 사람이 내 주식을 싸게 사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 오른 만큼을 내가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와 이 상승분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한다와는 개념이 많이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커버드 콜 ETF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ETF는 이렇게 5개인데요. 뒤에 H가 붙은 건 환해지 상품입니다. 환율 변동으로 생길 수 있는 손해를 줄여주는 건데요. 지금 환율이 거의 1,400원이죠. 만약에 주식이 10% 올랐는데 환율이 10% 떨어지면 내 실제 수익률은 0%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막아주는 게 환해지 상품인데 문제는 비용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본시장연구원에서 S&P 500과 나스닥 100 환해지 비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1년간 환해지 비용만 2에서 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환해지 상품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높은 비용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좋은 ETF를 고를 때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수료와 거래량인데요. 첫 번째, 수수료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리 효과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존 보글이 이렇게 말했죠. 수익률은 당신의 친구지만 비용은 당신의 적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로 수익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비용도 같이 늘어난다. 그래서 저렴한 수수료의 ETF를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그래프는 5가지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의 1년 수수료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이 수수료에는 자산운용사에서 표시하는, 그러니까 네이버 금융 같은 데 나오는 총보수와 더불어서 기타 비용 그리고 증권 비용 같은 수면 비용들을 모두 포함한 값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S&P 500 ETF 소개 영상에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ETF의 숨은 비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밑에 위치할수록 수수료가 저렴한 건데요. 일단은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가장 저렴하게 나오죠. 그런데 코덱스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ETF가 출시되고 나면 사람들이 이 상품에 돈을 투자할 거잖아요. 그럼 자산운용사는 유입된 돈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기초지수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됩니다. 초기에 많은 돈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초기에는 비용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낮게 나오지만 다음 달 수치를 보면 수수료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는 패스고요. 다음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걸 보면 파란색인 타이거죠. 그 다음은 솔과 에이스가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일단 수수료 면에서는 타이거가 1등, 솔과 에이스가 공동 2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TF를 고를 때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부족하면 뭐가 안 좋냐면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없어요. 팔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값을 팔기가 어렵고요. 살 때도 비싸게 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풍부한 상품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거래량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때 참고하면 좋은 게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클수록 거래량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타이거, 솔, 에이스 3개 ETF의 시가총액을 보면 타이거가 1.6천억으로 가장 크고 솔이 7천억, 에이스가 4,800억으로 뒤를 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 사실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를 봐야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나스닥 100 ETF 추천 영상에서 언급하긴 했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요. 호가창에 매도가와 매수가가 있죠. 매도가에서 매수가를 뺀 다음 이걸 현재 주가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됩니다. 이게 0.1% 미만이면 거래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세계 ETF의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를 보면 타이거 0.038%, 솔 0.042%, 에이스 0.038%입니다. 시가총액은 타이거가 2개 ETF보다 2배, 3배 더 높지만 거래량은 비슷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주식의 거래량이 풍부한지를 정확히 알아보려면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를 계산해 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셋 다 스프레드가 0.1%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거래량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수수료는 타이거가 가장 저렴하고 거래량도 타이거가 충분하니까 그냥 타이거로 사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또 고려할 게 있으니 바로 배당금이죠.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하는 분들은 배당금에 관심이 많으시겠죠. 이 차트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배당률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그래프의 위쪽에 있을수록 배당금을 많이 주는 겁니다. 맨 위에 있는 에이스가 가장 많이 주고요. 2등은 코덱스, 타이거솔, 솔해치 이렇게 3개 상품은 공동 3등으로 배당금이 유사한 수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덱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외하자고 했었고요. 에이스 상품을 보면 다른 상품에 비해서 유달리 배당금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한번 이유를 찾아봤더니 추적 오차율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추적 오차율이 높다는 건 기초지수를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아마 추적 오차율이 높아지면서 배당금도 일시적으로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추적 오차율이 가장 낮은 게 뭔가 보면 역시 타이거가 추적 오차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거래량, 배당금, 추적 오차 이렇게 4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한국판 SCHD로는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에이스나 솔에 투자하던 사람들은 팔고 타이거로 갈아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갈아타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아서 갈아탔을 때 큰 이점이 없습니다. 에이스와 솔에 투자 중이시면 그 물량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새롭게 매수하는 물량만 타이거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당연히 타이거로 사시면 되겠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하다 보면 시장에서 소외받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특히 그랬죠. 작년 한 해 동안 S&P 500은 27%가량, 나스닥 100은 50%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배당 포함해서 6% 남짓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올해도 S&P 500보다 수익률이 뒤처지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투자를 그만두고 S&P 500이나 나스닥 100으로 갈아타는 분들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전략을 정했으면 쭉 밀고 나가셔야 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성장주가 잘 나갈 때가 있고 가치주가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소음과 투자란 책을 보면 최근 3년간 성과가 좋았던 전략은 향후 3년간 성과가 저조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쪽으로 갈아탔다가 또 성과가 안 좋으면 다른 곳으로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하나의 전략을 일관되게 꾸준히 밀고 나갔다는 점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실행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까지 이태비였습니다.